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뉴캐슬 대 리버풀. 자, 우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상. 그리고 웰럭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영입한 프림퐁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예상외로 뉴캐슬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골을 좀 못 넣으면서 이제 0대0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후에 이제 빌라가 좀 한 명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던 좀 상황에서 뉴캐슬이 좀 한 골도 못 넣고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울 만한 좀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름 좀 첫 경기에서는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그래도 보였던 좀 뉴캐슬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놓쳐 이제 처질 뻔한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전환시켰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리버풀의 좀 최근 문제는 일단은 근래 뭐 팰리스 상대로 멀티 실점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수비에서는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우선 순위라고 하면은 지금 수비 안정화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비가 좀 확실히 좀 잘 잡혀야 이제 뭐 계속해서 쭉 이제 좀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저 리버풀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뉴캐슬이나 뭐 리버풀 모두 이제 수비 조직력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파이널 서드 진입을 지금 쉽게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뉴캐슬보다는 리버풀의 공격 전개가 훨씬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중앙 싸움에서도 리버풀이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좀 잘 활용해 리버풀이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공격 루트도 더 좀 다양하게 좀 만들면서 이제 보다 더 좀 다채로운 그런 좀 공격을 좀 만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좀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리버풀이 더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저는 고려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리버풀의 좀 수비가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거는 좀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 쪽으로 보는 경기. 그러면 3.5라고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라요. 자, 일단 양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포워드인 좀 산세트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산세트가 이제 좀 출전이 좀 가능한 거는 빌바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즌 긴 연패를 좀 거두며 이제 행보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리그 첫 경기에서는 세비야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세비야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홈에서 좀 빌바오의 경기 내용이 그리 좋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하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친선 경기들에 이어 계속해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그런 좀 빌려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또 수비에 대한 좀 불안성은 지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빌바오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지로나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이제 벨라루스 리그 소속 팀인 이제 네만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시즌에서도 대체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세를 지금 정규 시즌에서도 잘 이어가며 지금 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확실히 좀 현재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좋은 그런 좀 라이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초반에는 그래도 뭐 빌바오가 뭐 라이오 상대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지만 근래 이제 빌바오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는 데 있어 이제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빌바오가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라이오의 그런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지금 전개가 좋고, 그리고 효율적인 득점 기회도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라이오 상대로 이제 빌바오의 실점 위험이 더 좀 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좀 더불어 뭐 현재 뭐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 면에서도 라이오가 뭐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빌바오 이제 수비가 좀 흔들리면은 점점 라이오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라이오가 3일 전에 벨라루스 원정을 좀 갔다 왔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뭐 빌바오 상대로 뭐 라이오가 원정이라고 해도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지금 이거를 뭐 빌바오 쪽을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좀 메리트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차라리 라이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라이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헤타페.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이제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주전 미드필더인 이제 우체가 지금 울버햄튼으로 이적이 거의 좀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 출전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우체가 이제 좀 팀을 좀 떠나게 되는 거는 이제 헤타페 입장에서는 이제 좀 타격이 좀 크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이제 아쉽게 1점 차로 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물론 뭐 빌바오 상대로 세비야가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득점 기회는 세비야가 더 많이 만들며 그래도 나름 이제 더 나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빌바오가 뭐 무리하게 수비 라인을 좀 올린 것도 있지만 최근 빌바오의 좀 수비가 많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보다도 좀 세비야가 이제 쉽게 좀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나름 좀 놀라운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홈 셀타비고 상대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견고한 좀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헤타페의 좀 점유율이 많이 좀 낮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셀타비고의 전개를 어느 정도 잘 차단하면서 이제 유유슈팅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이제 키퍼인 뭐 이제 소리아의 좀 선방과 더불어 이제 우체가 이제 득점 기여에 좀 다 좀 관여를 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승리를 좀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도 좋았던 그좀 헤타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현재 뭐 세비야의 뭐 공격 전개가 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뭐 헤타페의 견고한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이제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타페 이제 수비 라인이 대체로 내려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좀 세비야가 이제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보였듯 이제 세비야가 수비 라인이 소리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소리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뭐 보였듯 뭐 수비 라인이 내려간 팀들 상대로 이제 세비야가 좀처럼 이제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이제 좀 헤타페가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좀 세비야가 이제 헤타페 좀 수비를 공략하기는 꽤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자,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최근 맞붙을 때마다 매번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흘러갔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양 팀 다 좀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하며 이제 0대0 생무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체가 좀 팀을 좀 떠났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 옵션이 이제 하나가 더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이제 어려운 요소가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래도 지금 뭐 세비야가 뭐 홈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뭐 현재 뭐 헤타페에 비해 이제 크게 우세한 부분은 좀 없다 보니까 저는 뭐 요거를 지금 뭐 세비야 사이드를 좀 보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끌리는 경기는 좀 아니라고 좀 봐서 차라리 요것도 저는 본다고 하면은 세비야보다는 헤타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헤타페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 경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헤타페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디네세 대 이제 베로나 경기. 자, 우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고글리치체, 그리고 밀러, 그리고 키에런 가드 등 비교적 싸거나 유망주들 위주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로렌츠 루카, 그리고 이제 토뱅, 그리고 야카비올 등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임대를 좀 보냈던 그 뭐 네오엔 페레즈와 이제 사마르드제치도 이제 완전히 좀 떠나 보냈습니다. 네. 좀.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우디네세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루카와 이제 토뱅이 좀 전부 다 떠난 거는 이제 우디네세 공격에 있어 좀 타격이 좀 꽤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솔직히 뭐 토뱅 없이 뭐 루카가 이제 루카를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좀 로렌츠 루카마저 이제 없는 그런 좀 포워드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디넷의 그런 좀 공격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봐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디넷의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 좀 포워드진의 좀 공백을 어떻게든 좀 잘 좀 메꿔서 이제 좀 좋은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이번 시즌 좀 성적이 많이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대나 자유계약을 통해서 이제 영입을 했고, 그리고 떠난 선수로는 이제 두다, 이제 코플라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로나 역시 뭐 이제 전력이 다소 좀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번 그런 좀 시즌에 좀 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적 시장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디네세가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주도권을 좀 줄 것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지금 루카와 토뱅이 전부 떠난 상태다 보니까 포워드진이 많이 좀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만큼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기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프리시즌에서는 나름 좀 괜찮은 득점력을 좀 보였지만, 이제 그게 이제 리그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좀 우디네세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우려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대체로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롱볼 비중이 커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공격에서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그 우디넷의 좀 수비 조직력이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뭐 베로나 역시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루카, 뭐 토뱅이 다 떠난 우디네세긴 하지만, 그래도 뭐 베로나에 비해서는 이제 전력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뭐 프리시즌에서의 뭐 경기력도 이제 나름 좀 괜찮았기 때문에, 더 이제 유리한 요소는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뭐 현재 좀 우디네세 공격진이 뭐 많이 약해진 점과 더불어 이제 베로나 상대로는 최근 5경기 연속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상성상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였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를 차라리 뭐 우디네세 사이드를 보기는 이제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좀.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안 그럼 뭐 승패보다는 차라리 뭐 이제 햄무나 뭐 무승부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차라리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제 우디네세 승보다는 햄무 왈부 쪽으로 가는 경기. 우디네세가 뭐 이긴다고 해도 이제 솔직히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 1점차 정도의 좀 승을 좀 예상하거나 안 그러면 이 경기는 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우디네세 햄무 왈부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토리노.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현재 이제 카라노글로가 이제 결장 중인 그죠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스 엘리케, 그리고 요한 버니, 그리고 수치치, 그리고 디우프를 좀 영입하면서 굉장히 좀 알찬 이적 시장을 좀 보냈고, 그리고 떠난 선수로는 이제 잘레프스키,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낼 선수들을 좀 보내고, 그리고 적절히 이제 영입을 좀 잘하면서 이제 보강해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더 강해진 그죠 인터밀란이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크랄 그리고 이제 시메오네 등을 좀 영입하며 이제 공격을 좀 보강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팀 내 핵심 미드필더였던 이제 리치가 팀을 좀 떠나면서 지금 중원에서의 좀 타격이 굉장히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리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이제 중원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그만큼 이제 토리노의 좀 중원에 있어 리치의 영향이 좀 컸었는데 지금 그런 선수가 이제 팀을 좀 떠났다 보니까 중원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그죠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지금 뭐 이제 리치가 좀 떠났음에도 그런 리치의 그런 공백을 좀 잘 좀 메꾸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좀 토리노의 그런 중원 경쟁력은 확실히 좀 지난 시즌과 좀 비교했을 때는 현재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중원이 약해진 지금 토리노 상대로 이제 인터밀란이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루이스 엘리케와 그 수치치를 좀 영입했다 보니 이제 기존보다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이 더 이제 향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전진 패스나 뭐 측면 돌파도 이전보다는 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만큼 이런 약간 좀 두 선수가 이제 좀 합류를 하면서 확실히 이런 좀 공격 템포도 좀 빨라지면서 그리고 좀 전개가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패스 질도 이제 더 좋아지거나 아무래도 측면 돌파에서도 더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이런 약간 좀 영입생들의 좀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볼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밀란한테도 긍정적인 요소가 그런 많은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인터밀란이 그래도 토리노의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좀 홈에서 인터밀란이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6경기 연속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토리노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뭐 상승적인 면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인터밀란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